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르고 또 올랐더니 이제는 내려가려는 걸까요?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는 물론 또 전월치 기록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한 달치 기록을 보고 먼저 좀 속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심층 분석하는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빨간 불빛이 많이 보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덧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좀 겁먹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좀 괜찮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했던 주요 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좀 어떤 업종에 좀 최근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 중에서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실적 예상치 같은 경우가 낮은 기업, 여기에서 예상치가 낮은데 주가 같은 경우도 관심도가 아주 높지 않고 이러한 구간에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20% 정도 이상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상치, 즉 태양광 사업 부분의 예상치가 적자가 예상이 되었는데 이게 흑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한 8조 8천억 원 정도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 같은 경우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한 상황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연속성이 있으면은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의료기기 중에서 미용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루다라는 종목이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이 발표를 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한 15% 정도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의료기기 중에 미용기기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통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낮았어요.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뭐 일부 있는 상황에서 이 예상치 대비해서 20% 이상 좋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는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실적의 예상치가 낮은 기업들을 찾아서 여기에서 예상치보다 딱 20% 기준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가 하루에도 한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미용 기기가 아무래도 좀 실적이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루다 지금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소식들 발표하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사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지금 태양광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의 주도주는 뭐 태조 이방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말 만드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태조 이방원,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원자력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사님도 태양광 가장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태양광 모듈 뭐 전 세계적으로 아예 이쪽으로 좀 정책을 틀게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게 되는 상황인데 최근 이 관련 기업들의 성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으로 보여줬다 보니까 모듈과 관련해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다만 조금 더 앞단으로 가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가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미중의 분쟁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뭐 희석이 돼 있는 부분인데 미중 같은 경우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폴리실리콘단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 주가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중립. 다만 태양광 모듈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주도주 군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유가 같은 경우가 한 8%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주가가 한 10%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 다시금 그 구간의 주가를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 실적이 이제 뭐 흑자 전환 될 수 있다는 점도 첫 번째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면에서는 지금 그 탱커라는 선박의 일종 그 부분이 발주 같은 경우가 수요는 많은데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뭐 수요 공급단에서도 우위에 있고, 뭐 LNG선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뭐 천연가스, LNG 이쪽 단에서 발주량의 증가가 나타나는 점에 따라서 조선주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습니다. 2차 전지는 뭐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주가 같은 경우가 이미 상승을 해 있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고민 구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연초부터 해서 연결돼서 한 7월까지 얘기를 했던 게 가격 전가력,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력이 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게 셀업체, 완성차 업체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매출은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익단에서는 기존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제 고민 구간, 다만 매출 볼륨 같은 경우가 늘어난다면 이 마진이 빠지는 부분을 또 메울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하나의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이 다 나온 상황에서 그 다음에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라든지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방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폴란드 수주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뭐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군에서 기존에 봤던 밸류 같은 경우를 이제 받는 단계에서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확 생겨 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수주 같은 경우가 폴란드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수주가 추가된다고 하면은 뭐 주가의 강세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점까지 한번 보겠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다시 그 포인트를 보면 이제 실적의 연속성,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3분기까지는 일단 좋습니다. 3분기 이후에는 또 유가의 흐름, 뭐 그런 상에서 주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분기까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호조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장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결국에 좀 정리를 해본다면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네.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다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지금 뭐 태양광이든 2차 전지든 다들 좀 더 이 실적의 연속성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태양광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중립이지만 태양광 모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강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금 태양광 각국이 워낙에 지금 친환경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과연 지금의 이 태양광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좀 궁금해지게 되는데 자, 내년 정도까지 좀 이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년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뭐 적어도 다음 분기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까지는 좀 속단하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변수가 뭐 미중 분쟁 그러한 부분도 있고 모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에서 유가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한 70불 정도에 도달을 한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 상대적인 개발 비용 에 따라서 수익을 거두는 그 부분의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아주 멀리까지는 내다보기는 좀 물음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래도 시장 안에서 이 나왔던 실적,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우위에 서 있는 그 업종임에는 분명합니다. 예. 그 점에서는 뭐 짧게는 다음 분기까지는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반영해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러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추세를 타고 상승을 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한 국면에서는 뭐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이 적어도 다음 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일단 올해 안으로 본다면 지금 이사님의 탑픽은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일까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여기에서 이제 태양광 이외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풍력 같은 경우도 유럽의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구조물이 뭐 하부 구조물 상에서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뭐 CS 그룹들, 뭐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그룹들이 있겠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원전. 네, 원전 같은 경우가 방위 산업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해외 수출, 즉 수주가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 대비해서 적어도 기업 측면에서 한 30%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력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도 좋지만 여기에 파생해서 풍력, 원전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좀 이런 친환경과 관련돼 있는 테마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조 이방원처럼 이렇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 말을 만들어내는 걸 지금 보다 보니까 2020년에 생겼던 시장 주도주가 또 생각이 나네요. BBIG라고 했었죠. 배터리, 반도체, 인터넷, 게임을 묶어서 이르는 말이었는데 하지만 이 종목들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배터리만 살아남은 듯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 나오면서 네. 좀 빨간불들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BBIG 종목들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업종별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 왜냐하면 아직 뭐 완성차 같은 경우에서 그 업체별로 배터리 업체들한테 수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양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 BM, LNF, 직접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이러한 곳은 아직 그 상승에 대한 룸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조금 갈려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대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업황 대비해서 이 가격의 매력도는 이제 도달을 해가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V자 반등은 또 힘든 구조예요. 지수가 2200대 후반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중점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게 대형 IT 쪽이었거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중점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 시장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상승이 약해요. 왜냐하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돌아서는 게 물음표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정의 단계, 그다음에 한 단계 주가가 레벨 다운돼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전저점이 한 86,000원대였어요. 그 정도 가격이 왔을 때는 그 당장 짧은 그러한 구간의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1, 2년 정도 구간을 삼고 분할 매수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대응이 필요한 그러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큰 사이클이 지나갔어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은 나올 수 있지만은 다시금 주도주에 등극하기에는 뭐 아주 특별한 혁신, 뭐 인터넷이 기존과는 다르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없다면 힘들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해외 쪽에서 히트를 치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물음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BBIG 다시 한번 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바로 즉각적으로 V자 반등을 보이게는 다소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증권가에서 치포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이 뭐 직접적으로 우리를 제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리포트들도 나왔는데 네. 지금 뭐 반도체가 힘들었던 이유가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솔직히 치포에 대한 공포심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전망들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끌어올릴 여지는 없는 걸까요? 네,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포에 대한 부분의 이슈는 뭐 크게 반도체가 100이라고 하면은 한 5 정도 또 차지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요소가 결부가 되었을 때는 극단적인 면을 일단은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런 카드를 내놓고 뭐 그러한 액션은 안 취하고 좀 아주 작은 정도의 액션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뭐 이쪽 단에서도 그 산업의 훼손, 중심이 되는 산업의 훼손을 이끄는 그러한 카드는 안 내놓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치포와 관련된 부분은 그 하나의 아주 작은 이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그 산업의 성장이 연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특히 IT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재고 상황, 그다음에 공급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요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고 뭐 치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IT 쪽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말이 생겼었던 이 주도주 BBIG 지금 현재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인데 아까 지금 답변 중에서 게임주들이 다시 반등을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이런 인기 게임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임주들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뭐 지금 컴투스, 펄어비스 계속해서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많이 게임주로 쏠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실적에 따라서 주가 엇갈림 현상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장 마감 후에도 또 실적 발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이 게임주들의 현재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컴투스 기준으로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지금의 주가 수준이 작년 말쯤에 비트코인과 함께 결부가 돼서 순수한 게임주에서 이제 뭐 NFT 이런 게 함께 결부가 돼서 주가가 막 그 실체는 없지만 일단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그냥 순수 게임만 평가받는 수준까지 하락을 해 있어요. 또 그 이상으로 하락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 시장의 변화, 즉 뭐 게임 업황이 확 나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 거죠. 성장주의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급부로 기존의 밸류에이션을 봤던 게 이제 다 깎여 내려가고 그냥 게임 부분만 반영이 받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머지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좋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게임 출시에 대한 스케줄이에요. 여기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그 이전에 주가는 반응할 수 있고 등수 같은 경우가 상위권에 계속 머무른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응해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이제 게임 출시에 대한 스케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게임주의 최고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인기 게임이 나왔을 때겠죠. 그런 만큼 이 신작 게임들이 어떻게, 언제 출시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가 이 게임 관련 매출이 둔화하면서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크게 낮춰 잡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어제 국내 증시 파란불을 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내 상황도 궁금해집니다. 게임 업종의 이 향방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도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외의 섹터들에 대한 걱정도 커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엔비디아 영향은 뭐 PC 게임 쪽의 영향이 큰데 뭐 이게 반도체 쪽의 실적과는 뭐 영향성은 또 치포랑 비슷하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즉 그냥 산업 자체는 반도체 기준으로 해서는 수요 공급 그 단이 제일 중요하겠고 나머지 그 외 섹터가 게임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또 크지 않기에 일단 순수하게 게임 업종이 이제 반도체 타격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 큰 의미 없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너무 억지로 무리해서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뭐 오늘도 게임주들 굉장히 많은 곳들이 실적 발표를 이미 했고 또 할 예정입니다. 이 게임사 중에서 그래도 좀 하반기에 기대해 볼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잘해왔고 한번 뭐 삐끗했지만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기업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보니 NC소프트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뭐 하반기 신작 있다 보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8조 8천억 원 정도인데요. 8조 원대 초반 8조 원대 이하에서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반기를 보고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게임주 안에서는 그래도 좀 믿어볼 만한 구석으로 NC소프트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많이 거론되는 주도주 태양광과 과거의 영광이 있었던 게임 이 중에서 이사님께서 좀 하나만 접근을 해야 된다면 어디에 좀 더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이 태양광 쪽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반발 심리가 생기는 건가요? 네, 너무 많은 대중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게임 쪽에 눈을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중에서 저희 NC소프트 같이 주목하면 되는 걸까요? 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가장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언제나 1등은 빛날 수 있다. 그 영광을 찾을 수 있기에 저는 NC소프트를 주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와 또 게임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어제 부진 단번에 좀 털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정점을 통과한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인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어제 미국 그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행히 예상치 8.7%로 하회하는 8.5% 수준을 나와서 시장에 상당히 그 소위 말하는 수요를 죽이면서까지 이 긴축을 해야 되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명분이 좀 낮아졌다. 그래서 그 수요를 죽이는 거에 대한 시급성이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 있고요.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는 미국 기준입니다. 3.2에서 3.5%까지 올리고 내년에는 3.75에서 4%까지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9월 달에 페드,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가 9월에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 0.75%가 아닌 0.5%의 빅스텝으로 안도 금리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까지 올릴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로 보이고요.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진정되고 성장주 중심으로 나스닥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환율 하락까지 힘입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이 흐름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를 좀 먼저 들어봤는데 그러면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를 꼽게 된다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역시 금리 인상 압박이 완화돼가서 시장에서도 좀 악재를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회복된 부분. 그래서 거래량이 좀 회복됨에 따라 증시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주변 자금, 소위 말해서 예탁금 같은 경우도 여전히 53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상당히 좀 부진하긴 합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도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시 자금은 조금 부진하지만 조금 회복세에 있는 국면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 이제 헤드라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가 6% 미만까지 하락해야 되기 때문에 공황도 긴축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중심으로 매매는 하되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키워드도 같이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죠. 그러면서 지금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정수소 세 공제, 이게 오늘의 이슈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오위즈의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 시장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SK그룹 편입을 앞두고 있는 삼강 M&T 지금 해상풍력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작 스마트폰 지금 갤럭시 Z 폴드 4 어젯밤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였죠. 이 전 세계 공개가 되면서 지금 모든 관심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솔로엠의 수주 확대, MSCI 지수의 신규 편입이 기대되고 있는 카카오페이 등도 오늘의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네오위즈, 삼강 M&T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오늘의 특징주로 뽑혔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솔로엠, 카카오페이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로 이 시장의 연일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이슈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또 유럽 대형 거래선 수주, 미주 신규 고객을 확보한 솔로엠, 또 MSCI 지수의 신규 편입이 기대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특징주 효성 첨단 소재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오늘 고스톱 어떻게 보셨나요? 효성 첨단 소재는 고입니다.
지금 뭐 그 미국의 BBB 법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감축안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신재생 쪽이 이미 선반영돼서 많이 태양광, 풍력 모두 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수소는 풍력과 태양광의 대체 관념이 아니라 보완제 관념이다. 그래서 수소도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수소 산업 관련돼서 가장 핵심 원소재 탄소섬유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아서 탄소섬유 만드는 회사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도태됐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이 끝나고 효성 첨단 소재가 살아남았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이 탄소섬유로 장기간 적자를 보다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항공용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항공용 외에 지금 대세인 신재생인 풍력과 태양광의 그 인곳에 그 성장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단열재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제나 뭐 고급 자전거의 이 수요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가 계속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요. 2023년 9,000톤, 28년에 2.4만 톤까지 연간 캐펙스를 계속 3,000억 이상 증설하고 있다. 그래서 캐펙스를 늘리는 회사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이 탄소 섬유가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첨단인 탄소 섬유 외에 아라미드 섬유 또한 캐펙스를 2배 넘게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의 생산 능력까지 증가됨에 따라 지금 아라미드는 이제 광 케이블, 5G 광 케이블하고 전기차 쪽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래서 이 아라미드 섬유와 이 탄소 섬유가 합쳐져서 연평균 이익에 대한 기여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10% 언더입니다. 근데 2023년까지 20%, 2024년에는 25%에서 약 30%까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가 판매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래 본업은 이 타이어 코드입니다. 타이어 보강제인데요. 타이어 코드는 이 재생용과 신차용인데 작년에는 재생용이 상당히 강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차용, OE 타이어가 연매출이 꾸준히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미와 유럽 쪽에서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북미와 유럽 쪽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승용차보다는 그런 소위 SUV 차량, 그다음에 특수 친환경 전기차 쪽에 타이어 코드가 약 1.7배에서 2배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Q가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캐시카우인 타이어 코드 잘하는데 신성장 동력인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까지 잘하고 있어서 효성 첨단 소재는 고점 한 81만 원, 87만 원까지 찍은 후에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 가격대도 부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소는 탄소와 풍력과 같이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하원도 미국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점점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 등이 먼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수소도 그만큼이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효성 첨단 소재 이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지금 이 소재, 섬유 부문에서도 상당히 지금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익률 회복으로 향후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솔로엠 살펴볼 텐데요. 자, 솔로엠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솔로엠은 고입니다. 왜 그 마트 가시면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바코드. 네, 바코드 찍는데 전자가격 표식이라고 하는데요. ESL 관련돼서 상당히 매출단의 성장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80% 가까이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자정보 표식이 글로벌 3등에서 지금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의 증가분의 50%를 솔로엠이 차지하고 있고요. 생소하게 잘 모르실 회사로 볼 수도 있는데 솔로엠이 연간 1년 매출액이 1조 6천억까지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익단에서는 한 800억에서 한 900억까지 이익이 나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 전자정보 표시기의 성장성을 높게 주고 있는데요. 전자정보 표시기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 지금 비중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하게 전자정보 표시기 시장 자체가 2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글로벌 2위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ESL, 그러니까 이 전자정보 표시기 잔고, 수주 잔고 자체가 벌써 1.5조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2023년까지 매출은
전자정보 표시기에서만 5천억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와 유럽은 굉장히 높은 인건비로 인해서 이게 전자정보 표시기가 유통사 한 100개 점포당 한 70억 가까이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점유율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글로벌 기존의 3등, 지금 이제 솔루엠이 2등이 되는데요. 3등 업체인 프라이스 AB가 매출액과 이익률이 훨씬 솔루엠보다 격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PER 수준이 지금 60배가 넘습니다. 한 2, 3배가 되는데 지금 솔루엠 같은 경우는 PER 15배 수준이니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ESL 같은 경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존의 마트나 유통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병원, 의류 등 다양한 시장, 전방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금 8월 분기 변경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들 궁금한 게 카카오페이가 과연 편입이 될까 이 부분인데, 자,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고, 스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페이는 스탑입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이 수급 이슈에 따라 만약에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파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부분을 파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물론 카카오페이가 온 오프라인으로 가맹점 결제 서비스가 30%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굉장히 비용단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125억의 적자를 기록했고 결자가 좀 당분간 지속되고 이 적자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제율이 점차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 증권이나 보험 쪽의 자회사 투자가 영업단에서 상당히 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간 활성자 수가 2,195만 명인데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200만 명이나 치면 2,200만 년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그 성장폭이 둔화되면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좀 주력으로 하는 게 이 신용대출 부분인데 이 DSR 규제 강화가 됨에 따라 이 신용대출과 연계하는 중간 그 매출도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지 않을 것이냐 그런 좀 다양한 우려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카카오페이 일단 지금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카카오페이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하게 될 키워드와 특징주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장 마감이 임박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 다시 2,500선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45% 오른 2,51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 정점 통과 기대감에 안도한 코스피 1%대 상승 출발하면서 거래 시작과 함께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장중 내내 1%대의 상승세를 유지 중인데요. 다만 개인 매물에 추가 상승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개인 홀로 지금 현재 5,070억 원대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제조업,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지금 현재 4,215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917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전 종목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3거래일 공반 하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오름세를 보인 데다가 치포 현실화에 따른 한국 업체에 대한 중국의 제재 가능성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 데 힘입어서 현재 나란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세도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인터넷 대표주들도 최근에 부진 털어내고 있는데요. 네이버 현재 2% 가까운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 카카오는 3%대 상승 중입니다. 이 밖에 삼성 SDI, 현대차 등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38% 오른 83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종일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개장 직후에 834선까지 올랐던 이 상승 탄력, 시간이 지날수록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주체 모두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인데요. 외국인은 636억 원, 기관은 1,017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시총 상위 대형주들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요. 특히 코스닥 2차전지 소재 대장주들이 약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1%대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한 지금 현재 부담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0.3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물론 가는 종목만 갔죠. 일단은 태양광 섹터가 그냥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테마도 가고 물론 다른 애도 가긴 갔는데 그냥 지수가 올라가니까 조금 정도 올라간 정도 수준. 자,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30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간략하면서 빠르게 얘기를 하자면 7월 27일, 28일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FOMC 미국 그거를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애매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FOMC를 앞두고 현금화 전략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는 현금화 전략을 조금 한 20%에서 30% 정도 했다가 장이 좋아지면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두고 보자 하다가 28일 날 미국의 FOMC가 딱 지났는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날에 바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시장 바뀌었다.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면서 주식 사라고 노래를 했고요. 그날서부터 빨간색 넥타이를 다시 메고 오면서 그전에서도 빨간색 넥타이였지만 계속 빨간색 넥타이를 계속 메고 오면서 28일, 29일, 바로 29일 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이제 시장 돌아섰다. 라는 얘기를 함께 8월 1일 날에는 뭘 얘기했냐면 중기 상승장으로 바뀌었다. 계속 요 얘기하면서 왔는데요. 그 얘기한 이후에서 계속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그때 이후에서 더 잘 올라왔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정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무지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이제 불마켓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마켓 맞고요. 꼭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으로 바뀐 겁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강연회가 있거든요. 토요일 날에는 대전에서, 일요일 날에서는 천안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8월 달 강연회도 제가 서울에서 2번을 가졌어요. 왜 우리나라 시장은 중기 상승장이 되며 왜 종목들이 계속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방에는 아직 그 설명을 제가 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실 텐데 이번에 대전, 천안 강연회 가갖고
왜 우리나라 시장은 중기 상승장, 왜 폭등장이 찾아오게 되는지, 왜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와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았죠. 내일도 좋을 겁니다. 오늘 개인들이 무지하게 팔았어요. 6천억이나 던졌네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3,500억, 4천억이었는데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구간은 굉장히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장을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좋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좋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오늘 또 올라갈 생각인 것 같아요. 계속 당분간은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갈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뭐 이따가 신의 한수 소통방송 때 그 얘기는 해드릴 텐데 뭐 2,600이 지금 문제가 아니요. 2,700을 넘어가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고민도 할 때가 됐는데 뭐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2,600은 이제 다들 여기저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얘기 안 나오면요. 다음 주에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2,600은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2,600은 문제가 아니에요. 2,600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것도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어쨌든 오늘까지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테마가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뭐 가는 것들은 계속 가는 거고 이제 안 간 것들도 가야 되겠죠. 하지만 IT는 약합니다.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섹터에서 이제 희망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뭐 이따가 신의 한수 소통방송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오늘 목요일 옵션 만기인데요. 잘 지났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내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가지고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S에너지. 자, 태양광이죠. 태양광 섹터인 S에너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S에너지가 움직인 이유는 뭐 대명에너지가 폭등해서 그렇죠. 뭐 대명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 섹터에 뭐 G2파워, 뭐 원전 테마도 엮여 있지만 어쨌든 뭐 S에너지, 뭐 신성에너지, 뭐 지금 태양광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S에너지 일단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있어요. 이제는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28일 날, 29일 날 이렇게 지나면서 태양광이 강하다.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 얘기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슈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장이 올라가서 그래요. 어쨌든 그 이슈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카오인데요. 어제 미국 기술주들이 올랐죠. 반도체 섹터도 강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이고 진짜로 움직이는 쪽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다른 업종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카카오는 삼성전자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주요 기술주들이 지금 상승해서 움직인 건데 한 9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엊그저께 8월 9일 날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줬거든요. 원전 테마주인데 아직 올라간 게 적습니다. 뭐 태양광만 맨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원전 테마주들도 이슈는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그 네오시티라든지 뭐 이런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원전 수출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 중동에 계속 있어요. 폴란드, 체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8.6% 수익인데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85.5, 90점 주고 싶은데 그래도 85.5. 매수포인트 85.5. 자, 에너지 관련주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순환매 나올 거예요. 90점수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무난하게 무탈하게 끝이 났는데 시장 점수도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가는 종목만 가는 모습들은 오늘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자, 전국을 순회 중인 이정수 파트너의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열리고 일요일에는 천안 리더스교육평가원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수익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이 자리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방송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고민들 같이 나눴는데요. 내일 시장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